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은 테너 색소포니스트 진 에먼스란 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별명이 더 보스예요. 그러니까 테너 색소폰의 보스다 해갖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인데, 이분도 스타이긴 하지만 대스타는 아니시죠.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던 재즈 시대의 어떤 거장 중에 한 명인데요. 1925년생이세요. 마일스 데이비스, 존 콜트레인이 26년생이니까 한 살 정도 형인데, 이분들이 한 20살쯤에 이제 음악을 막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할 때 되면은 비밥 시대로 변하잖아요. 역시나 이분도 비밥 혁명에 올라타서 초기 비밥을 널리 펼친 그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인데요. 18살인 43년 정도의 프로 연주자가 됐대요. 바로 그 다음에는 비밥이 시작되는데 선도하는 뮤지션들, 예를 들어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이런 분들이 그 직전에 가담하고 있던 빅밴드가 있었어요. 빌리 엑스타인 밴드에 이분도 역시 가담해갖고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아트 블레이키, 덱스터 고든 이런 분들과 같이 음악을 약관의 나이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40년대 말 정도에 오면은 Four Brothers라는 곡을 얘기할 때 우디 허먼 밴드, 우디 허먼 밴드에 속해 있던 젊은 테너 색소포니스트들 Four Brothers라고 해갖고 멤버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스탄 게츠의 후임으로 들어와서 또 우디 허먼 밴드에서 49년 이런 즈음에는 음악을 하고, 50년 정도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솔로로 데뷔를 해서 소니 스틱과 연주도 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분의 시기는 이제 50년대 중반, 한 56년도 정도부터 58년 정도까지 한 3, 4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55년, 6년 정도에 이분이 음반사 프레스티지사에서 소속 뮤지션으로 앨범들을 내게 되는데, 밥 와인스탁이라고 프레스티지사 사장이자 대표 프로듀서인데, 그 매주 금요일마다 세션데이라고 해갖고 소속 뮤지션들을 데리고 모아갖고 잼 세션을 하고 그걸 녹음하기도 하고, 진 에먼스 올스타라는 밴드를 조직을 해갖고 스튜디오에서 잼 세션을 하는 앨범들을 연달아서 한 8장을 내게 돼요. 그 중에 한 4장의 앨범에서 4곡을 골라갖고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앨범은 The Happy Blues라고 56년도에 녹음돼서 발매된 앨범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곡 The Happy Blues, 테너 색소폰의 진 에먼스가 하고요. 트럼펫터 아트 파머, 알토 색소포니스트 제키 맥닌, 그리고 피아노의 듀크 조단, 그리고 에디슨 파머 베이스, 그리고 아트 테일러 드럼, 캔디도 콩가라는 악기를 또 캔디도라는 뮤지션이 해서 이렇게 7인조 구성, 셉텟 구성으로 낸 앨범인데요. 이게 진 에먼스가 그 전에 55년에 녹음해서 56년에 나온 올스타스 세션스라는 앨범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앨범을, 더 해피 블루스라는 이 앨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앨범이 녹음된 게 56년 4월 23일이라고 하는데 그날도 역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잼 세션이라는 거는 경쟁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이제 동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특별한 어떤 음악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양반들이 즐기는 거죠, 시를 읊고 즐기듯이 이렇게 되게 풍류를 즐기는 듯한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더 해피 블루스예요. 제가 이 재즈를 처음 듣기 시작할 때 이 앨범이 명반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서 들으면서, 아, 나 이거 되게 좋다. 그냥 이렇게 유유자적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모여서 목적의식 없이 흘러가는 대로 즉흥 연주들을 펼치는구나. 아, 이게 재즈인 거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해줬던 그런 앨범이어서 첫 곡으로 골랐고요. 경쾌해요. 네. 아주 풍성하고 밝고 즐거워. 그렇죠. 이게 4월 녹음이었는데 3개월 후에 7월에 녹음해서 같은 56년도에 나오는 앨범이 있는데, 앨범 제목은 진 에먼스 올스타스의 Jamming with Jin이라는 앨범이에요.
14분 15초짜리 곡 Jamming with Gin이라는 곡을 골랐는데 이게 곡명 그대로예요. 진 에먼스와 함께 잼을 하는 거예요. Jamming with Gin. 멤버들은 조금 바뀌는데 역시 7인조 셉텍 구성인데 제키 맥린하고 아트 파머, 트럼페터 도널드 버드가 함께 했고요. 피아노에는 멜 왈드런, 베이스에 덕 왓킨스, 그리고 드럼에 아트 테일러. 잼 세션이라는 거가 크게 시간 어떻게 얼마가 될지 끝나봐야 아는 그렇지, 거니까. 끝나봐야지 알지. 예, 14분 15초 동안 이렇게 사이좋게 가는데 앞에 해피 블루스라는 곡과는 다르게 여기에는 트럼페터가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진 에먼스의 색소폰 이후에 2명의 트럼페터가 서로 다른 개성으로 그야말로 잼을 해 나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경쟁심이나 이런 거보다 함께 이렇게 즐기고 있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살아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아하는 곡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개할 곡도 그러지만 이렇게 지금 저 김 감독이 선곡한 거 이렇게 보면은 밝고 따뜻하고 네. 이 음악 자체가 그러니까 재즈 보통 일반적으로 재즈 잼 이렇게 나오면 막 날카롭고 뭐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텐션도 있고 뭐 이러는데 여기는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포근해. 제가 이제 그 네 곡을 소개 다 한 다음에 엔딩에 말미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게 작가님도 느끼셨다시피 저는 이 당시에 재즈판이 1959년 이후 60년대에 들어서서 춘추 전국시대 같이 프리재즈가 들어오고 퓨전이 시작되고 이 이전에 재즈의 어떤 그 태평성대 비밥으로 시작된 그 재즈 혁명이 이제 안착되고 각자 뮤지션들이 서로 뭉쳐갖고 이렇게 조인해서 앨범을 내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스티지사에 소속된 연예인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진 에먼스가 리더로 한데 그럼 진 에먼스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모여갖고 어떤 그런 이렇게 태평성대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있어요. 음악에 정말로. 나머지 두 곡은 한날 녹음이 돼갖고 두 장의 앨범으로 나왔는데 58년 1월 3일에 녹음해 있었던 The Big Sound라는 앨범과 하나는 또 그루브 블루스라는 앨범으로 이렇게 같은 날 녹음해서 같은 날 녹음을 두 장의 앨범으로 58년도에 나온 건데 우선 세 번째 그러니까 그날 녹음 중에 첫 번째 앨범 The Big Sound라는 앨범이고요. 그 중에 That's All이라고 한 곡을 골랐는데 이 곡은 잼 세션 중에 발라드들이 몇 곡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발라드. 함께한 뮤지션은요. 우선 이 That's All이란 곡에는 두 명의 색소포니스트는 잠깐 쉬고 6명이 함께 하게 되는데 제롬 리차드슨이 플루트를 불고요. 페퍼 아담스라는 또 유명한 바리톤 색소포니스트가 함께 했고 피아노에 멜 왈드런, 베이스에 조지 조이너, 그리고 드럼에 아트 테일러, 테너 색소폰에 리더인 진 에먼스 이렇게 6명이 발라드를 연주를 하는데 진 에먼스가 그 나이대 모든 색소포니스트들이 그렇듯이 콜맨 호킨스와 레스터 영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데 그 중에 레스터 영의 영향을 받은 게 발라드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는데 진 에먼스가 테너 색소폰으로 시작을 해놓고요. 제롬 리차드슨이 플루트를 불고요. 페퍼 아담스의 바리톤 색소폰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는 멜 왈드론의 피아노 솔로 그 다음에 베이시스트의 솔로를 지나서 다시 이제 엔딩 주제부로 해서 이렇게 이 곡도 한 13, 4분이 되는 그렇게 아주 넉넉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발라드여서 세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곡은 같은 날 녹음한 그루브 블루스라는 앨범에서 에먼 조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는 총 8명이 한꺼번에 다 출동을 하죠. 아까 앞곡에서 빠져 있었던 색소포니스트 2명이 있는데 그 유명한 존 콜트레인 그리고 폴 퀴니쳇 그러니까 테너 색소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확한 연유는 모르겠는데 이 앨범에서 존 콜트레인은
알토 색소폰을 불러요. 존 콜트레인이 알토. 예. 그러니까 진 에먼스, 폴 퀴니쳇, 페퍼 아담스의 바리톤 색소폰, 그리고 존 콜트레인의 알토 알토 색소폰. 이렇게 색소폰이 4대고, 그 제롬 리차드슨이 플룻을 불고, 나머지 피아노 트리오 해서 8명이 연주를 펼치는데, 이게 존 콜트레인이 알토 색소폰을 불어서 이렇게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이 앨범을 소개하는 거 보면 특이할 점은 존 콜트레인이 알토 색소폰을 분다. 그러니까 존 콜트레인의 팬의 입장에서 보면 존 콜트레인이 이때쯤이면 그 유명한 앨범 블루 트레인 앨범을 녹음해 놓고 이 앨범을 녹음할 때쯤이면 블루 콜트레인이 나오고 이제 존 콜트레인이 혼자 쓰기 위한 어떤 이제 거의 말미에 와 있는 자이언트로 쓰는 거지. 포텐을 쌓아가는 존 콜트레인인데 이 앨범에 녹음해서 와선 제 뇌피셜이지만 테너 많아? 그럼 내가 알토 하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의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재즈 또 이렇게 어떻게 잼 같은 거 이거 들으면 저기감도 느껴져.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뭐 이렇게 치열해 사운드가. 예. 근데 여긴 절대로 그런 게 없더라고. 그게 클럽에서는 서로 경쟁하듯 해서 실력 안 되는 사람은 발도 못 붙이고 실력이 안 되는 놈은 쫓겨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 스튜디오에서는 다 아는 사람들끼리 동료들끼리 말하자면 직장 동료죠. 그렇죠, 프레스티지사의 녹봉을 받는 동료들끼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넉넉한 느낌으로 앨범들을 이게 잼을 했는데 그걸 녹음했기에 나중에 앨범으로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여튼 존 콜트레인의 알토 색소폰을 들을 수 있다. 그거는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고 1년의 앨범들을 쭉 듣다 보면은 요 몇 년 후부터는 세상이 재즈판이 바뀌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아주 즐기고들 계시는구나. 예. 그 젊은 뮤지션들이. 이제 그렇지. 음악이라는 게 계속 재즈라는 게 계속 변화돼 오는. 그럼 58년 이때쯤 이후에 59년에 마일스 데이비스는 지금 같은 재즈 말고 나는 모던 재즈로 한번 판을 옮겨 탈래. 오네트 콜먼 같은 사람은 58년, 59년에 프리 재즈를 태동시키고 있었고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으나 비밥 이후로 쭉 한 15년 가까이 오던 음악들이 이렇게 풍류를 즐기듯이 오는 그 지점에서의 진 에먼스는 그 당시 프레스티지사의 캐시카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돈이 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를 중심으로 뭉친 동료들의 이런 넉넉한 연주들. 제 개인적으로 재즈 듣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됐고 어떤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재즈 듣다 보면은 이제 악기에 익숙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테너 색소폰, 알토 색소폰 처음엔 분간이 안 가갖고 바리톤 색소폰은 왠지 더 저음의 개성이 강하고 테너 색소폰은 이렇고 알토 색소폰은 이렇고 트럼펫이 이렇고 플룻이 들어오니까 또 이런 맛이 생기네를 아주 넉넉하게 알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앨범들이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4장 말고 다른 앨범들도 훌륭한 연주들이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4곡을 골랐고요. 진 에먼스는 이 이후에 60년대에는 또 소울 재즈 소울 재즈. 예. 그래서 올겐에다가 테너 색소폰이 들어오고 또 이제 재즈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근데 진 에먼스가 어디서 책에서 읽은 건데 50년대 말 그리고 60년대에는 또 마약 때문에 한 6년 복역 중인 기간이 많아서 6년? 오히려 재즈판의 변화에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지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래서 5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의 어떤 그 느낌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앨범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프레스티지사라는 그 독특한 세션데이라는 금요일마다 사람들을 모아서 동료들을 모아서 앨범을 녹음하고 잼을 즐겼던 타임머신이 있으면 한번 그때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분위기로 녹음했을지 근데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골라봤습니다. 네. 50년대 후반 풍요로웠던 비밥 시대의 음악들. 아주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 에먼스, 레스터 형이 추천해서
색소폰을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아주 그 포근하고 밝은 아주 정말 그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음악입니다. 자, 그러면 지네먼스 소개는 네.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